그놈이 나보다 더 잘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짧은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요. 성욕이 아주 둔감한 여성이 남편의 극심한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갑작스럽게 목석 같던 이 여성에게 성욕이 생겨나게 되고 매일 밤 남자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부부관계, 섹스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 또 여성은 그 부부관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혼 후 어느 날부터 매일 밤 남자 생각이 나서 힘들다는 것. 6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 나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성은 부부관계가 싫었는데 어째서 이혼 후에 이 여성은 갑자기 성욕을 느끼게 되고 남자가 밤마다 생각나는 걸까? 한마디로 답을 드리자면 배고프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미리미리 주었기 때문이죠.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눈앞에 있었고 항상 남편과 함께 먹었다는 것.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론은 쫄쫄 굶어보지 않았기에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죠. 그러다가 혼자가 되었죠. 이때 서서히, 말 그대로 서서히 내 몸이 깨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몸이 이미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생각나게 되고 밤마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먹고 싶으니까요. 심리적인 면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그것은 내 손을 뻗으면 항상 가질 수 있는 내 집의 음식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것. 이제 와서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점. 여자는 이때부터 생각도 마음도 몸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칠맛 나는 조갯살을 넣어 끓인 된장찌개가 항상 내 식탁 위에 있었으니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먹으며 살다가 된장찌개를 쉽게 먹을 수 없는 멀리 떨어진 해외, 아프리카에 뚝 떨어졌다면 이미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잘 먹고 좋아하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분명 아내가 나와 살 때는 남자를 싫어하고 자리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놈과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이럴 때 남자는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저놈이 나보다 밤일을 오질나게 잘하나 보다. 정말 그럴까요? 아내의 새로운 남자가 나보다 죽여주게 더 잘해서일까요?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성의 몸은 이제 충분히 외로움의 치를 떨어봤기 때문에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보여주던 이불 속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것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 이대로 죽어도 좋아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까요. 또 강력한 한방이 있죠. 외로움에 부들거리며 밤마다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며 훔쳐봤었던 야하고도 음탕한 자세나 행동들을 실전에 하나둘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남성에게 그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서비스를 온몸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전의 나와는 다른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또는 내 여자친구가 성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을 아직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내 아내는 섹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부터 싫어해 라고 단정 짓는 분 많으세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결혼 초 신혼 때를 제외하면 아내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이나 가족 또는 경제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씩 무디어져 갑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남성은 본능적으로 사랑의 욕구를 풀어야 하는 거고 여성은 그 본능적인 욕구를 몸으로 꼭 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부부는 서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저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댓글의 주인공처럼 어떤 이유로든 헤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남자는 본능대로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가 그리워지죠. 남자의 본능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럼 여자는 며칠, 몇 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석 달, 열흘이 가도 남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다르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달라집니다. 밥 안 해서 좋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모든 게 그냥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자의 몸이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남자에게는 초기에 항상 일어나는 본능이라는 것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목 같은 통나무 여자라도 몸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나무에 물을 주다가 물을 주지 않으면 반응이 오게 되죠. 이왕이면 남자와 같은 주기에 그런 본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성욕의 주기가 남자들보다 훨씬 깁니다. 이 부분을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남편이 자꾸 옆에 와서 들이대니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남편은 눈치를 봐가면서 굽신거리기까지 하면서 아내 옆에 가게 되는 거죠.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욕구만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들은 내 아내는 섹스를 싫어해라고 단정하게 되고 아내들은 내 남편은 오직 그 집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성욕 주기가 오기도 전에 남자들이 먼저 알아서 채 일어나지도 않는 욕구를 해소시켜 주게 되니까 여자는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또 내 욕구가 있는 줄도 모르게 되죠. 자신의 본능이 어떤 색을 띠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의 스타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여자들이 하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난 한 달 30일 중에 28일은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밥 안 하고 잔소리 안 듣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나머지 이틀은 외로워. 너무너무 외로워. 네, 하루나 이틀입니다. 실제로는 한 달 중에 하루면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그나마 이혼하고 외로워봤기 때문에 큰 맘 먹고 하루를 더 넣어서 이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밤에 남자가 필요한 횟수는 한 달에 겨우 한 번이나 두 번이라는 것. 물론 사람에 따라서 텀이 길거나 조금 짧은 여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두어 개의 영상에 오이나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죠. 여자들은 출장이든 이혼이든 남편이 오랜 시간 옆에 없게 되면 쫄쫄 굶고 굶다가 정말 눈이 뒤집히는 시기가 오면 오이도 가지도 찾게 됩니다. 그럼 왜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바로 파트너를 찾지 않고 야채를 찾을까? 된장찌개 끓이게요? 남자,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학습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내 몸에 붙은 불씨 때문에 내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이 상당히 큽니다. 나에게 나도 모르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놀라울 뿐이죠. 허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야채, 오이도 가지도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팽개치고 주위의 남자를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죠. 왜? 매일 밤 내 욕구를 제대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잠시 꾹꾹 눌러서 쌓아둔 것뿐이니까요. 야채를 들고 설친다고 또는 여성용 기구를 들고 설친다고 원하는 욕구가 충분히 풀릴까요? 아니죠. 남성분들이 독수리 오형제를 사용했을 때 느끼는 그 기분과 같습니다. 뭔가 해결한 듯 하지만 남아있는 찝찝함. 여성도 남성분들과 똑같이 따뜻한 체온을 가진 피가 끓는 인간. 달콤한 말을 속삭일 줄 알고 뜨거운 입김을 내뿜을 줄 아는 뜨거운 인간.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내 몸을 안아줄 힘 있는 인간. 둔탁하고 차가운 도구나 싱싱한 야채가 아닌 따뜻한 남자.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내가 섹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아내의 새로운 남자, 그놈이 나보다 잘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